자, 박시영 대표 이택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매일매일 1000명 조사하다 보니까 발표할 게 계속 쌓여 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4K 합니다. 4K. 월화수목 전화 면접 조사 하루에 1000명씩 한 거. 네. 4K 모아서 하고. 여전히 보수가 많이 잡힙니다. 네. 네. 저희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 여전히 보수가 많이 잡히거든요. 네. 자, 이재명 후보도 보수 후보니까 이제. 자,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도 예. 네, 민주당이 51.3 예. 평균적으로요. 월화수목 이렇게 나왔는데 0.4% 포인트 빠졌고요. 국민의힘 31, 2% 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이 5.9, 지난주보다 2.8% 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한 20% 차이 나고요. 예. 예. 이거는 하루에 1000명씩 저희가 전화 면접을 가상번호로 제일 비싼 거 돌려서 얻은 그렇습니다. 거니까 특정 시점에 조사한 게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 조사한 겁니다. 예, 그걸 누적해서 이 조사 방식은 우리 여론조사 업계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방식이에요. 매일 네. 전화 먼저 1000명씩. 1000명. 예. 지금 개인 후보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이 거의 이제 비슷하게 근접 수렴해 가고 있어요. 네. 예. 그다음에 정권 연장 교체 뭐 비슷합니다. 큰 틀에서 비슷하고요. 넘어가고 압도하고 있고 정권 교체가. 이제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3자 구도 가상 대결 저희 예. 해봤는데 51, 28, 7 정도 됩니다. 네, 띄워주시고요. 이재명 대표가 0.9 하락을 했지만 51.7로 가장 높고요. 김문수 후보는 지난주보다 6.2 상승한 28.7. 한덕수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렇죠. 예. 개혁신당 이준석은 1.6 상승한 7.4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특이한 점은 투표 의향에서 적극 투표층만을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 57.4까지 나옵니다. 적극 투표층. 결국은 예. 이제 여론조사 응하는 사람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꼭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해보면 이거보다는 더 큰 표차가 날 수도 있다. 네, 여전히 대구 경북에 30% 돌파했고요. 30.4. 부울경에 42.9. 충청 세종에서 50.0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 안 하는 사람들 빼버리면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55%를 그 상회해야 한다 이런 그 전망 그리고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현재 이 구도면 55대 35대 10 저희가 월요일 날 얘기했던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도 비슷한 얘기를 큰 하셨던데 틀에서 그 안에서 예. 움직일 것 같아요. 뭐 3년 전 대선 때도 보면은요 이맘때 여론조사하고 실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크게 변하지 바뀌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네. 그리고 더욱이 이제 김문수 후보는 조금 3년 전보다 좀 불리한 게 사실 당시 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당 지지율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그래도 높은 편이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하방 압력이 계속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주요 정치인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네. 그 선거 운동을 덮지를 않잖아요. 전혀. 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지지층도 다 결집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일사불란해도 사실 쫓아가기가 어려운데 만약 자중질환에 빠져서 뭐 지금 윤 대통령 때문에 힘들죠. 그다음에 경쟁했던 후보들도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들도 네.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좀 최근 대표주자. 들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득표가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정동영 표차가 22% 포인트 차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김문수의 표 차이가 22%를 넘어설 거냐 이것도 관전 그때 포인트 분위기하고 비슷해요. 사실. 비슷하죠. 네, 네, 비슷하죠. 그때 네. 그 민주당이 진짜 질이 멸렬했거든요. 투표장에 안 나갔죠. 그리고 민주당이 당시에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그때 그 분당이 이루어졌어요, 사실상. 네, 예. 그래서 막 당이 합쳐지고 깨지고 막 난리 법석을 했었거든요. 이름도 바꾸고. 예. 그 표가 결집이 안 되고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선거라고 투표장에 안 나갔죠. 네.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가 안 돼서 1대1 구도가 안 되면 적어도 15%에서 한 20% 격차가 명약 관화하고요.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 그보다 좀 좁혀질 수는 있겠죠. 자, 단일화 저희 양자 대결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수가 다 사라진 이후에 지금 조사니까 이게 이제 실제 투표 결과에 근접해지지 않겠나 싶은데 55대 33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포기하고 네. 단일화 한다면
저희 전화 면접으로는 월화수목 연속으로 1000명씩 조사했더니 요 정도 딱 22%포인트 차입니다. 지금 딱 22. 55대 33. 예, 그런데 적극 투표층에서는 이재명 대표 60.1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가 지금 8.5나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분들 빼고 나서 100분율 다시 하면은 한 57, 8 정도 나올 것 예. 같은데. 예. 그런데 이제 이 구도는 의미가 있는 게 지금은 원래 이제 탄핵 찬반 구도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준석까지 있으면 근데 이준석 만약에 김문수 합쳤다 이러면 흔히 이야기하는 이념 구도로 재편이 되는 겁니다. 진보 보수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이 이렇게 지지율이 낮다는 얘기는 보수층이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국민들 신뢰에서. 그래서 보수층이 예. 한 45는 나와요. 그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대선에서는 예. 예. 그 정도 나와야 정상인데 정상인데 지금 그렇게 안 나오고 있죠. 45까지 못 가고 예, 있는데 내란 문제도 있었고 무능 무책임, 표가 안 모이는 예, 거예요. 도덕성도 있고. 예. 근데 이준석 후보는 자기가 단일 후보 되면 이긴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한번 넣어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념 구도로 전환돼도 걱정할 게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수 후보 이렇게 될 일은 없는데 단일 후보가 될 예. 일은 없지만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기가 하도 이렇게 해봤을 때 김문수 지지표가 이준석한테 향하는 게 34.3밖에 향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쪽으로도 5.8, 투표할 인물이 없다 46.3 이렇게 나옵니다. 김문수 표가. 이렇게 되면은 보수는 진짜 대폭망하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되면.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재명이 김문수 1대1 구도에서 이준석 지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흥미로울 텐데 31.2 김문수로 향하고요. 20.7 이재명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31대 20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문수로 단일화해도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준석의 표가 김문수로 다 가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재명으로 또 와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이 이질적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탈당 출당 지금 뭐 권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지지율의 관전 포인트는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기냐 안 넘기냐 이 정도 수준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황교안 어떻게 얼마나 나오냐 뭐 이런 분들이 묻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볼 때 0.7 나오고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0.3, 자유통일당 구조와 0.1 합쳐서 1% 1.1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MBS 같은 경우는 소수점 반올림 해가지고 0.4 이하면은 그냥 0으로 표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부 후보들이 0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 영어로 나오고 있고 네. 군수 후보들이 그다음에 좀 의미가 없다 이번. 이게 이제 그러면 여론조사 꽃만 이러냐? 자 리얼미터가 조사한 것도 비슷합니다. 네, 이번 주 하수 저희가 조사했는데요. 네. 비슷합니다. 이재명 51.9, 김문수 33.1.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30% 후반 나오는 조사 일부 조사들이 있는데 여론조사 공정에서 한 것이 오늘 또 발표가 됐는데 이제 설문지를 보니까 저희는 로테이션으로 모든 후보들을 당연히 그렇게 섞는데 하는데. 근데 이제 공정은 오늘 설문지를 보니까 기호순으로 그냥 그냥?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에 이재명 이 사람들이 후보는 1번, 유리하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2번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한 설문 구조였던 이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어제 제보를 했던데 이준석 후보가 보기 먼저 나오는 이거 갤럽에서 조사한 거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보기 순서는 후보들 로테이션 로테이션을 합니다.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자, 그러면 한길 리서치가 이때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높게 나와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47, 김문수 39, 이준석 7.1 이게 제일 높게 나온 거거든요. 네. 요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20% 후반이나 예. 아니면 30% 초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M을 보면 모든 조사의 평균치를 지금 여론조사 M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그겁니다. 전화면접 조사로 하면 이 그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지금 오늘 시점에 31.2거든요. 근데 ARS로 조사하면 김문수 후보가 37.9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커요. 전화면접 조사하고 ARS. 이재명 대표는 반면에 전화면접 조사에서 50이 ARS 조사에서 50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은 저희 박시영 TV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지자가 이제 샤이가 많다는 거죠. 여전히. 예, 옆에 사람들이 듣고 있으면 전화 면접 조사할 때 김문수 후보 지지하겠다는 그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렵. 리얼미터가 한 양자 대결도 있어요. 예, 저희도 양자 대결 했는데 리얼미터 양자 대결 보시면 네.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네. 예, 격차는 한 20% 어바웃 네. 정도 남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조사들도 대체로 큰 틀에서 비슷해요. 그냥 예. 예. 이거 우리가 한 건가 싶을 정도로
비슷비슷한 수치가. 아니 가상번호로 하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 조사 시간대 잘 그 준수하고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그 한겨레에서 그 패널 조사를 했어요. 모처럼. 패널 조사. 네, 그건 의미 있습니다. 저기 나눠진 이거 지난번 총선 때는 MBC가 했었는데 이번엔 한겨레가 한겨레에서 했는데요. 정당학회하고 함께 했는데 네. 흥미로운 건 뭐냐면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번에 누구를 찍었는지 봤더니 55.4%만이 김문수한테 투표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13% 이준석, 8.3은 이재명 이렇게 각각 흩어지는 걸로 나왔는데 반면에 이재명 후보를 지난 대선 때 찍었던 유권자들은 89.6은 이번에도 이재명, 3.4%만이 이준석, 2.1%가 김문수.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표가 많이 흩어지고 있다. 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패널 조사상으로도 이재명 49, 김문수 25, 이준석 9.1. 예. 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3자 대결 여론조사 3자 대결하고 좀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민주주의와 독재에 대한 인식도 해봤는데 이것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들은 89.3%가 민주주의가 항상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65.5에 불과했고요. 상황에 따라서 독재가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무려 23.7%에 달하고요. 이분들이 내란 네. 탄핵 기각해야 된다고 했던 분이에요. 맞아요. 그 좀 젊은 층들 뭐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 근데 여기에 개혁신당 지지층 이런 층들이 20대 많이 남성이 있다는 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죠. 20대 남성이 독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70대가 아니라 네. 그게 지금 충격적인 대목이죠. STI가 이거 한겨레 한국 정당학회 한 의뢰로 조사한 겁니다. 이 조사는 상당히 질문을 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투표했던 분들이 절반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거는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사실 여부는 좀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 김문수 후보한테 경로했다, 뭐 이런 통화를 했다는 보도들도 탈당 얘기도 나오고 막 네,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윤석열 찍었던 분들 후회하는 분들이 많죠. 지금 3년이 탈당 지나면서. 얘기가 나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윤석열은. 예, 본인이 중요하죠. 얼마든지 뭐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참 고맙죠. 윤석열은 이제 우리 전 국민을 엄청난 스트레스로 몰아넣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보수를 조각조각 내고 있어요. 이거 회복이 될래나? 지금 싶을 정도. 18일밖에 안 남아서 하루에 0.5%씩 따라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을 계속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탈당 얘기도 나오자마자 얘기가 끝났으면 그것도 1, 2% 상승 효과가 있을 텐데 네, 네. 지금 이렇게 해놓고 탈당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쌍권의 책임도 크죠. 그 전에 끝냈어야죠, 사실. 후보 그러니까 경선 시작할 때 끝냈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담을 덜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후보도 이걸 하니까 되나 이게. 네. 어찌나 고마운지. 여러모로 네, 민주당이 뭘 하려고 하기도 전에 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원래 안 되는 집안은 그런 거고요. 하여튼 이미 갈려있다. 예, 그리고 잔수가 통하지 않는 선거다. 민심의 기전은 그러니까요. 이미 도도히 흘러왔다. 3년 동안. 예. 자 이제 돌아가십시오. 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